여기를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출이 거의 한 1억 정도 됐을 때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하니 좀 무서웠어요. 사업이라는 게 불안하니까 내가 한 달 정도에서 2달 정도만 다니면 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말이 그때 나오게 됐고요. 현재는 식품 제조, 유통, 브랜딩 등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고 싶었던 이런 상위 단계까지 가 보셨는데 계속 월급처럼 들어와요. 반갑습니다. 섬세한 머니만 부산정아입니다. 오늘은 1인 식품 제조협회를 넘어 1인 CEO 협회를 운영 중이신 셀러들의 멘토 김서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서한이라고 하고요. 식품 제조사 운영하고 있고 식품 브랜드와 화장품 브랜드 그리고 CEO 협회에서 마케팅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님에 대해서 책으로도 보고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잘 나가는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걸 그만두시고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신 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제일제당 CJ라는 기업에서 이제 식품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 회사는 잘 나갔는데 저는 거기 안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리 진급도 2년 정도 늦게 했고요. 적응을 잘 못하는 사원이었고 계기는 어떻게 됐냐면 회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건데 한 4년 차? 5년 차쯤에 저희는 이제 공장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요.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6시에서 7시에 이제 회사 업무가 끝나면 무조건 이제 순댓국밥집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이제 술을 2명을 깝니다. 그리고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냥 뻗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요. 반복적인 삶을 계속 살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장교 생활도 했었는데 거기도 비슷했죠. 반복적으로 하는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차도 못했어요. 계속 술 먹고 자고 일어나서 월급은 계속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게 저랑 되게 친했던 분이 술을 먹다가 이게 왜 맞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맞게 됐거든요. 말을 좀 안 들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정신이 차려져서 여기를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의도로 때리신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투잡을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더 큰 계기는 이제 어머니가 누룽지 장사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도와주는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대략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와주고 있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 누룽지를 파는 걸 도와주려다가 이제 건조과일이라는 사업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온라인 식품 쇼핑몰에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 매출이 거의 한 1억 정도 됐을 때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하니 좀 무서웠어요. 퇴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언제 이게 또 끝날지 모르니까 사업이라는 게 불안하니까 되게 무서웠었는데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150km를 이제 고속도로 쌓았는데 이제 지각을 할 것 같아서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거죠 제가 너무 무리를 해서 좋았는데 왼쪽으로 꺾었으면 저는 죽었고요. 오른쪽으로 다행히 꺾어서 덤프트럭에서 이제 충격 완충이 돼서 이제 차는 다 폐차가 됐지만 제가 이제 혓바닥만 깨물고 이제 다치진 않았어요. 그때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 달만 더 지나면은 이 무리를 하다가 이런 비슷한 깨린 유지창의 법칙 같은 게 생겼었거든요. 한 3번 정도 잔사고가 나다가 큰 사고가 나니까 내가 한 달 정도에서 2달 정도만 다니면 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말이 그때 나오게 됐고요. 그게 2020년 2월이에요. 2월에 3월. 그래서 3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좀 그러한 이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힘들었었던 성향을 좀 한번 깨부순 경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때 강의를 듣고 실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를 파고들면 끝을 보는 집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는 식품 제조, 유통, 브랜딩 등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고 싶었던 이런 상위 단계까지 가 보셨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우선은 셀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여러 가지 사업을 되게 많이 해서 한 개 좀 말씀드리면 셀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그 경쟁을 하고 거기서 막 신고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걸 이제 버텨가면서 한 2, 3년을 했었어요. 매출 한 2억까지도 올라보고 뭐 거의 평균 1억 정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셀러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행히 근데 저는 마케팅 컨설팅과 제조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컨설팅을 하면서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1대1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명, 300명 이렇게 막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해졌었고 그걸 이제 버텨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왔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 보니 사람을 한번 바꿔볼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한번 심리 상태를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실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네?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바뀌네? 그리고 돈을 버네? 그리고 내 힘이 좀 빠지네?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셀러도 하는 것도 되게 재밌지만 이런 거 사람을 바꾸면서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것도 되게 적성에 더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조사 같은 경우는 되게 장점이 있는데 계속 월급처럼 들어와요. 이게 막 엄청 커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 월급처럼 들어오니까 이것도 되게 수익 파이프라인 되게 좋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모든 거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게 낫지 않나? 한 곳에 매몰돼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셀러의 적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이걸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번 다 해보고 거기서 맞는 거를 내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는 거를 제 성향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도 되네? 막 이런 것들도 생겨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한 번씩 겹쳐보는 걸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셀러가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저처럼 지식창업이라는 컨설팅업이 맞을 수도 있고, 대행사가 맞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만드는 컨텐츠 사업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해보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온라인 판매보다는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 또 새로운 나만의 또 적성을 찾는 거를 또 새롭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온라인 판매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판매를 하고 보다는 저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판매는 사업의 하나의 분야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디에 적성이 맞고 왜 사는가 그리고 왜 사업을 하는가가 정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거나 뭐 지식 창업을 하거나 뭐 컨텐츠 사업을 할 때 단타적으로는 돈을 벌 수는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거의 100%라도 봐요. 그게 뭔지도 모른 채로 갔을 때 떨어졌을 때 멘탈이 막 붕괴되는 상황을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리고 내가 왜 사업을 하지?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를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찾아진 다음에 판매를 하던 지식을 팔던 뭐 대행업을 하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던 이게 이제 정해지는 건데 그 앞 단계에 그 신념이라든지 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돈 버는 행위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 단계에 내가 왜 이걸 하는지가 명확히 정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최상위권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그냥 따라갔던 애들은 20대에 다 한 번씩 또 사춘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아요. 예, 여기서도 사춘기가 있는데 거의 다 사춘기 많이 겪습니다. 나이 되게 많이 먹고 사춘기를 겪습니다. 그러시군요.